직장인이나 자영업자나 상대적으로 계층사다리가 끊어졌잖아요. 대기업 못 가고 서울대 안 나왔으면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가 없어. 사회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늘리면 돼. 앞단이 힘이 없잖아. 꺾여. 망하는. 그게 첫 번째 대중에서 벗어난 허들. 첫 번째 1억이라는 허들을 딱 넘는 순간 우와, 짜스까 부자들의 냄새가 나보네. 부자들의 냄새가 나불어. 갑자기요? 이 밤에 내가 일하다 말고 여기를 왜 왔겠어. 봐봐, 조형물 봐봐. 역시 확실히 부자 아파트라. 아크로 포레스트,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명품 아파트, 부자들이 산다는. 짜자잔. 채야 60억이야 100억 넘지. 그리고 어디 가냐, 나를 안 찍어주고. 갑자기 미쳐버렸어요 저놈이. 여기 이 노총각의 냄새가 나지 않냐. 뭘 이렇게 시켜먹는 거야. 깜짝이야. 형님 좋았어요. 형님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형 갑자기 불쑥 들어왔죠. 형님. 그래.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이 늦은 시간에요. 세상에 형님. 형님 쓰레빠가 역시 다르네 형님. 아유, 뭐시라고. 형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초대는 네가 왔잖아. 형님 멋진 샴페인을 갖고 왔습니다. 와, 나 샴페인 되게 좋아하는데? 이야. 해리스 왕자가 결혼할 때 이 어. 샴페인 먹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그거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거 받아도 되나? 그래서 형이 총각이잖아. 그래서 이거 먹고 더 좋은 일 생길 것 같아. 형님. 아, 감사해. 고마워. 어쨌든. 형님 차이는 없지만 너무 좋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좋습니다 형님. 짠.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 대표도 사업에서 성공한 게 한 20년 됐잖아. 20년 정도의 어떤 그 기간 통해서 성공했잖아. 나도 마찬가지. 의학에 대해서 학생 때 6년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거의 한 10년 넘게 의학에 대한 지식과 정보, 경험을 쌓았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페이닥트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개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경험한 거야. 그렇게 한 15년 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원을 해서 한 17년, 18년 차에 돈을 벌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한 10년도 아니잖아. 한 5년? 5년 만에 뭘 이루겠다 그러잖아. 나 되게 대단해 보여. 와, 어떤 분야에 5년을 투자해서 성공한다? 나 되게 억울한 거야. 나는 17년 걸렸는데. 형 나 20년 걸렸어요. 그래, 이런데 요즘 애들은 와, 나 10년 만에 성공하고 싶어 몸이 있잖아. 되게 신기해. 참으라고. 3년 뭐 성공, 정말 나는 카지노 하는 거라 생각을 해.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10중 8구는 형 가짜 성공일 수도 있겠구나. 그건 진짜 번 게 내 돈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지. 내가 100억 부자가 된 이유는 100억을 벌었을 때 나는 100억의 가치를 세상에 준 거야. 줬네. 줬기 때문에 100억을 받은 거야. 근데 요즘 친구들은 얼마 벌고 싶어? 저요? 50억이요. 그럼 너 세상에게 50억을 줄 자신이 있으려면 제가요? 이런다? 그게 문제인 거야.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50억을 써야지만이 50억을 받는 거야. 소름 돋았어. 그래서 결국 10년, 20년 지났을 때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카지노로 번 사람이 절대 아니야. 네. 세상이라는 게 정말 정직하거든. 내가 세상에 얼만큼 주는가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복 많이 지으세요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복 많이 뭐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 그죠. 사실은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복을 지어야지만이 복을 받는 거야. 아하. 근데 우리는 복을 짓지도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거야. 와, 인문학적인 소양이 장난 아니네. 짓는 만큼 받게 돼 있어. 진짜 형 절대 스님하면 안 돼 형님. 형 그리 갈 거야. 형 모든 속세 인연을 끌고 형 그렇게 가면 안 되네. 아니야. 그래서 부자들은 1%가 부자잖아. 그 1%가 대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야. 대중이 부자가 되는 사회는 없어. 맞아요.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대중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라. 대중이 뭐다?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상식이 사실 어떤 한 권위자가 어떤 유명한 교수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기의 의견을 딱 말해. 그 사람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이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대중이 99명의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는 그냥 진실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진실을 내 생각인 양 말하기 시작한 거야. 그 상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중이라 그러고 나의 상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부자라 그래. 그러니까 형 또라이, 좋은 또라이가 세상을 바뀌는 게 형 이건가 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득권들이 대중이 기득권으로 올라오는 것을 두려워하잖아. 미디어를 통해서 못 올라오게끔 상식 속에 살게끔 하는 거야. 나쁜 새끼. 나쁘다기보다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 사실. 그래서 거기서 빨리 자각하고 벗어나야 돼. 근데 원장님 기득권
나는 기득권인데 밑에서부터 올라왔잖아. 올라왔기 때문에 나 같은 흑수저가 얼마나 많아.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야. 나는 뭐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고 사실 내가 받은 거는 세상한테 받은 거잖아. 내가 스스로 만든 것 같지만은 삶이라는 건 나와 세상의 인연관계거든. 나는 자수성가라는 말 잘 안 써. 세수성가가 세상의 손으로 내가 부자가 된 거거든. 그게 뭐다? 내가 세상에게 많은 선물을 줬기 때문에 받은 것 뿐이야. 그리고 이 선물도 사실 내게 아니야. 그냥 렌탈한 것 뿐이야. 쓰고 나중에 돌려줘야겠네. 삶은 렌탈이고 인생은 소모품이거든. 렌탈을 했으면 형 돌려주면 돼. 형 절대 절에 가면 안 돼, 형님. 절에 형 절에 형 그러고 다 절에 들어가면 안 돼, 형님. 아니야. 진짜. 그러기엔 저기 루이비통 아직 저것도 이제 렌탈했기 때문에 다 돌려주는 거야. 모든 건 다 돌려주게 되는 거야. 개원하시면서 통장 다 레버리지 거의 막 90% 대출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형님은 여기까지 이제 또 개원하시고 많이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가 되셨어요. 소위 말하는 상위 1% 부자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나 상대적으로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다 형님처럼 뭐 의사 라이센스를 딸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인 조언 좀 해주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잘 쳐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대출을 잘 일으키기 위해. 진짜. 형 고학력자가 대출 받으려고 공부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네. 레버리지의 그 레버의 끝이 뭐다? 대출이야. 시간, 시드머니, 경험, 대출인데 이 시간, 시드머니, 경험은 길이가 딱 요만해. 대출은 끝이 없어. 직장인들은 길이가 5밖에 안 돼. 전문직은 더 길어. 맞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끝이 없어. 아, 저는 전문직이 아니라 가지고 레버리지를 많이 못 일으켜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대신에 앞에 있는 시간, 시드머니, 경험을 키워야지. 그래서 레버를 길게 해야 돼. 늘려봐라 최대한. 그렇지? 대출을 일으킨다는 거는 최대한의 레버를 길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어떻게 길게 해야 될까요? 대기업 못 가고 서울대 안 나왔으면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가 없어. 사회가 안 해주잖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늘리면 돼. 나의 시드머니를 늘려가지고 그리고 나의 경험을 쌓아가지고 레버를 길게 하면 돼. 그러면 이 레버의 앞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뒤쪽에 대출도 많이 나오게 돼. 뒤쪽에 대출을 늘리려면 앞쪽 길이가 좋아져야 돼. 그래서 나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나의 시드머니를 많이 늘리고 그리고 나의 경험을 쌓는 거. 제가 그랬네, 형님. 그래. 제 스펙이 이제 중졸이 형님. 그런데도 그 앞단에서 엄청 했기 때문에 그치. 레버리가 늘어났네. 레버가 앞단이 단단하면 잘 꺾이지가 않아.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레버리지를 아까 말했던 레버가 길면 길수록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앞단이 힘이 없잖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꺾여. 망하는 거야. 큰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의사들 중에서 망하는 이유는 그 길이를 앞단에서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 길이를 받쳐줄 만큼 앞단이 힘이 없다는 것은 나의 경험이 그 경험의 굵기가 단단한 정도가 약한 거야. 우리가 대출을 일으킨다는 건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이거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이 개원해서 망한 경우 되게 많거든. 다 레버리지를 써서 그릇도 안 되는데 그걸 보고 막 쓸 수도 있잖아요. 막 그렇게 길게 만들었는데 네가 다 써면 폐가망신하라는 얘기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레버의 길이를 길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야. 네. 더 중요한 거라 그랬어. 알미라는 돌멩이가 중요하다 했죠. 아하. 어떤 분야든 이 돌멩이의 크기도 키워야 돼. 레버의 짝대기 길이만 길게 한다 해가지고 소름 돋았어. 우리가 지렛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분야든 내가 알을 키워야지만이 레버리지를 짝대기 긴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걸 올릴 수 있어. 아니잖아. 이런 콩알이 아니라 이렇게 큰 자갈 같은 거. 이게 뭐라 해서 알미라는 돌이야. 알미라는 돌. 부동산 성공한다? 부동산에 알미 있어야 되고 사업적 성공한다? 마케팅에는 알미 있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분야에 대한 알미 있어야지만이 지지점이 생기는 거야. 그 지지점을 가지고 나의 대출 능력, 시드머니, 경험, 시간으로 일으키는 거야. 그게 레버리지라는 거야. 사람들은 레버리지라 그러면 대출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건 레버야, 레버. 레버랑 지지점을 구별해서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1억을 모아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건 기본이야. 이거는 뭐 강 대표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고 1억을 모아서 그 1억을 쓴 기억이 반드시 있어.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모았는지. 그러면 1억을 모아왔는데 처음에 나는 한 4년 걸렸거든. 근데 두 번째 1억을 모은 데는 한 3년 걸려. 반드시 줄어들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2년 되겠구나. 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첫 번째, 나는 1억을 모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 두 번째, 1억을 모으는데 시간이 줄어드니까 나는 1억을 빨리 버는 사람이다. 그 다음이
1억을 빨리 모은 사람이면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다라는 마음의 알미 생기는 거야. 맞아요. 잘 연결돼 있어. 4년 동안 1억을 모았으니까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 캔이 되는 거,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빨리 모은 사람이다. 그러면 난 부자가 될 사람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알미 펼쳐지는 거야. 내가 부자다 믿는 게 아니라 알미 생기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리고 두 번째 1억을 모았을 때 그 기간이 줄어든다는 경험을 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거야. 진짜 저는 6년 반 그 정도 걸렸거든요. 내가 26살 때 1억 1,000만 원 모아서 창업했거든요. 근데 또 1억 모으는데 진짜 한 3년, 4년 그렇지, 걸렸더라고요. 그래 걸려. 1억을 모았던 경험은 굉장히 큰 거야. 그 허들이, 삶의 허들이거든? 그게 첫 번째 대중에서 벗어난 허들. 첫 번째 1억이라는 허들을 딱 넘는 순간 대중에서 적어도 한 90%는 벗어났어. 형, 저는 그때 모았을 때 되게 내 포텐셜, 이 자존감이라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게 뿜뿜하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막 그렇지. 승천하더라고. 1억 모은 순간 자신감이 얼마나 생기는데. 그거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가, 그러니까. 나 이거 모을 수 있는 사람이네. 나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형, 여기 몇 년 전에 오셨어요? 한 3년? 3년 됐나? 형, 근데 3년 됐어도 벌써 이게 형 10매동 올랐을걸요? 여기 어제 부동산 전화가 온 데가 있었어. 나보고 하려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이 있는데 원장님 집을 좀 사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에 사고 싶어 하던가 그러니까 57억 정도 생각한다고. 이야. 형이 얼마에? 나는 팔 생각이 없어 지금. 여기? 아니지, 여기 분양받았잖아. 아, 처음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을 때 얼마 하셨어요? 10억 후반. 이야. 대박이다. 난 정말 이거를 팔 생각이 없이 산 거기 때문에 여기 살려고 분양받은 거지 이걸 투자를 해서 팔아야 돼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 어떤 점에 좋았던 거예요? 이 집을 선택했을 때 일단은 숲이 있잖아, 숲. 이외에 나는 한강뷰를 오랫동안 보면서 살았거든. 근데 한강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강뷰는 세 가지가 안 좋아. 첫 번째, 시끄러워. 이 올림픽 대로에 싱싱카들이 막 다니다 보면 맞네. 문을 열고 살면 시끄러워 일단. 두 번째는 공기가 별로 안 좋아. 습하잖아, 강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 올림픽 대로에서 올라오는 그 매연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다 그렇게 모여있거든. 창틀에 맨날 시커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숲은 계속 변하잖아. 강은 변하지가 않아. 강이 변하면 큰일이잖아. 큰일이잖아. 그렇지. 근데 난 숲에 오니까 이 변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사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나라가 관리해주는 정원이 딱 앞에 있다는 거. 그 느낌이 좋지. 끝났지. 형은 이미 새를 둥지를 보고도 감동받은 사람이야. 네, 끝난 되게 거야. 감동이야. 그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 새 둥지가 없어진 거야. 얼마나 신기해. 야, 너도 노총각 대봐. 새 날아간 거 봐도 눈물 나고 그래. 넌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꽃 찍고 하잖아. 그렇게 돼. 난 정말 내가 술도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요즘 거의 도사처럼 나와가지고 좀 불편한 게 있어. 나 정말 되게 유쾌한 사람인데 좋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인이나 스님이나 뭐 그런 성직자로 보는데 형, 그거 아닌데. 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하루에 100원 받아가지고 700원 딱 받아가지고 200원은 내가 쓰고 500원은 성당에 헌금했어. 엄마가 그렇게 해라는 거야. 아, 형은 하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엄마가 그랬어. 아들 봐. 부자들은 헌금을 얼마 하는지 봐. 뭐 1,000원, 5,000원, 10,000원 하는 거야.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부자라는 거야. 그때 알았어. 아, 나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감사하기 시작했어. 나중에 처음에는 500원 하다가 나중에 뭐 600원, 700원 할 수 있으면 나 되게 감사했거든. 세상에 내가 선물을 줄수록 더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 700원에서 500원을 헌금을 내면 통장 잔고는 줄어들잖아. 근데 내 세상의 잔고는 늘어나는 거야. 그 세상의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세상은 반드시 나에게 통장에 있는 금리보다 더 높은 복리로 나에게 선물을 줘. 그래서 근데 진짜로 남을 도와주고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더 부자가 돼. 맞아요. 더 내가 시선이 높아지는 힘이 있거든. 아이디어가 더 생기고 맞아요. 그러면서 더 창의적이 되는 거야. 강 대표가 지금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게끔 부자가 되게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오냐면 어떻게 하면 남을 더 잘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이디어가 창의적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남을 도와줄 때 세상은 나에게 영감이라는 걸 딱 주거든. 내 고민일 때가 되게 많은데 남의 고민은 정말 내가 잘 해결해 주는 거야. 왜냐 남을 도와줄 때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는 나를 남으로 보기 시작했어. 아, 진짜요? 어떻게 하냐면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영이는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하영이는 술 먹고 있구나, 하영이는 밥 먹고 있네, 하영이 지금 촬영하고 있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어디 있는 줄 알아? 나는 뒤에 있어.
아 진짜요? 와. 하영이는 앞에 있고 나는 뒤에 있어. 하영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딱 느껴보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라는 명상인데, 나를 바라보는 힘이 생기게 되면 위에서 나를 바라보잖아. 네. 그러면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와 내 아래에서 못 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진짜 그게 어떤 창의력과 통찰력이 좋아지는 방법이야. 메타인지라 그래. 나 어릴 때 수학 되게 잘했거든? 왜 잘했냐? 나를 보는 메타인지가 강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를 잘하고 뭐를 모르는지에 대한 알미 있었어. 그 메타인지의 눈이 아까 말했던 시선이라는 건데, 그게 형이- 굉장히 큰 삶의 팁이야. 인생이 바뀌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물론 이런 이야기 듣고 한 1%가 바뀌거든? 그 1%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나? 그래 이기심과 허영심 뿐일까요 형님?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 대중은 남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는 거야. 아 근데 깨달은 사람은 남의 행복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는 거야. 그게 오래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 정반대야.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이 사람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안 해. 부자가 있으면 부자를 시기 질투하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동기부여 받아서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별로 안 해. 돈을 죄악시하고 부를 부정하고 부자를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아하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는, 그 사람의 불행을 내 밑에 깔고 그 위에 나의 행복을 쌓아가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쌓인 행복이 불행해지는 순간 이 위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쌓아버리는 거야. 그럼 난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서 그들의 행복 위에 내 행복을 쌓으면 내 행복 위에 또 그들의 행복이 쌓이는 말이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야. 선순환이 되네. 그렇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욕심이나 이런 게 좋은 욕심이랑 그런 게 있는 건데, 근데 또 뭔가 이렇게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게 있는데 가끔 이 두 개가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럴 수 있지. 근데 잘 봐. 우리가 이 사람이 단어를 쓰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 욕심이라는 게 있고, 욕망이라는 게 있고, 탐욕이라는 게 있고, 맞아요. 욕구라는 게 있어. 이 네 가지를 구별을 잘 해야 돼. 인간은 욕구의 동물이야. 수면욕, 성욕, 식욕, 명예욕, 소유욕. 인간은 욕구가 없이 살 수가 없어. 맞아요. 그 욕구는 본능이거든. 당연히 올라와. 나도 뭐 소유욕, 갖고 싶은 게 있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채우면서 살면 돼.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100원을 벌어. 호동이도 일을 해서 100원을 벌어. 소유욕 좀 더 벌고 싶단 말이야. 호동이랑 나랑 협업을 하면 300을 벌 수가 있어. 번 걸 가지고 나누면 150씩 가져가잖아. 그러면 100 벌다가 150 벌어. 그러면 소유욕이 채워지잖아.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심플해.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간은 비교의 동물이야. 비교라는 게 인간의 또 다른 본능이거든. 같은 150 받았는데, 아씨, 내가 호동이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내가 조금 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욕구에 비교를 딱 붙여버려. 그걸 뭐라 그런다? 욕망이라 그래. 욕망이 생기면, 호동아, 내가 사실 너보다 더 뭐 인생 경험도 많고 더 연륜도 있고, 나 이 사업 제안했으니까 내가 180 가져갈게, 너 120 가져가. 못된 욕망이네요. 착해가지고 오케이 해줬어. 근데 또 1년 지나면 이 욕망이라는 거는 성질이 점점 더 커지거든. 호동아, 내년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190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호동이는 혼자 하면 100 벌다 그래도 110이라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오케이 해주는 거야. 그게 욕망이 점점 커져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 욕망이 어느 순간 선을 넘어가면 그거를 탐욕이라 그래. 탐욕. 탐욕 뭐냐면, 야, 나 210 가져갈래. 너 90 가져가. 이게 탐욕이 되는 거야. 끝났네. 그럼 호동이가 어떻게 해? 나 안 할래. 이래 돼버리는 거야. 맞아요. 그래 되면 우리는 협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야. 탐욕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야. 둘이서 300 벌 수 있는 거를 따로 이제 해야 되니까 사회적으로는 200밖에 못 버는 거야. 그래서 탐욕이 많은 사회는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고 침체되거나 퇴행하는 거야. 형 그래서 정치인들이 성장을 못하나 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탐욕이 많아가지고. 정치 이야기는 안 했다. 너가 힘들다. 저는 안 했습니다. 야 이렇게 그냥 자른다고? 야 형 오래 살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 욕구는 있잖아. 하고 싶은 욕구, 뭐 소유욕, 뭐 명예욕, 뭐 식욕, 성욕, 뭐 수면욕, 이런 거 욕구는 채우면 되는 거야. 욕망은 절제해야 돼. 나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 80% 정도 채우면 딴 걸 하거든. 내가 뭘 가지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정말 100 정도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한 80 정도를 가지게 되면 난 되게 만족한단 말이야. 이 욕망이 생기게 되면 욕망은 그에 대해 집착이 생긴단 말이야. 아하. 더 받아야 되겠다. 처음에 150 받다가 이제 160, 170, 180,
점점 커지면서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딴 게 눈에 안 보여. 아. 그런데 그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탐욕으로 넘어가기 전에 욕망은 절제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나 서울대 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해서 필요한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가면 돼. 욕망이 아닌 욕심이 뭐냐면 공부는 하기 싫고 서울대는 가고 싶어. 남들이 부동산에서 돈 벌었어. 근데 나는 공부도 하기 싫어. 부동산 경험도 쌓기 싫어. 근데 부동산 돈을 벌고 싶어. 그 욕심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험을 물론 쌓은 것도 있고 학교도 다녔고 책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돈을 벌었지 그냥 남들이 뭐 상승장이 올라타가지고 뭐 번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당신이 그렇게 이미 이뤘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힘들다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니까 지금. 모르잖아 당신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 현실을 맞닥뜨린 이유는 본인이 그런 씨앗을 뿌려서 그래. 아하. 내가 말했잖아. 한방 떠먹었네. 내가 20살에 뿌린 씨앗 때문에 나 이래 이러면 당연한 거지. 그런 숲을 본인이 갖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포기해? 아니야. 다른 씨앗 뿌려야지 이제. 좋은 씨앗을. 내가 아까 말했 위대한 씨앗으로 내 마음의 밭을 가꾸는 거. 마음의 밭을 가꾸는데 시간이 7.5년 걸려. 그러니까 7년 7개월. 오래 걸려. 형 그렇게 걸린다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야. 근데 그 7년 6개월의 시간을 버티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어져. 왜? 사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최소 7년 6개월이 필요한 거야. 마음의 밭이 풍요로 바뀌면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봐. 행동의 습관을 만드는데 한 2개월 걸리거든. 2개월 동안 계속 뭘 하면 그렇게 돼. 근데 생각의 습관이 바뀐 데는 2년 걸려. 내 마음의 습관이 바뀐 데는 한 7년 6개월 걸려. 좋아요. 한 7, 8년 정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야. 생각 바뀌는 거 2년밖에 안 걸려. 군대 2년 갔다 오면 군인 정신 바뀌잖아. 그 똑같은 거야. 행동 바뀌고 말 바뀌고 생각 바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바뀌는 게 마음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야. 100%예요? 100%. 그건 100%. 그건 진리야.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더 강력한 진리야. 마음이 바뀌면 일체 유심주란 말이 있잖아. 마음이 일체 모든 걸 만드는 거야. 마음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애정 시청자분들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확신만 있다면.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인데 어떤 현실에서 부자는 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올라가. 아하. 제이커블. 엑스포넨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기 전까지 그게 알의 시간이에요. 아는 순간 갑자기 올라가겠다. 이 알미라는 게 자각을 하다 보면 완전 바뀌게 되거든. 내가 말했다 아까 7.6년 정도 지나면 올라가는 거야. 실제로 제가 건물주를 만들어주는 하고 있잖아요. 70명 건물주를 1년 만에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4, 50억 있는 강남 아줌마가 막 명품으로 도배하고 건물을 사고 싶다고 해갖고 전 그분이 먼저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분이 2년 지났는데 아직도 건물을 못 샀고 근데 놀랍게도 2억이 있는 사람이 건물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형 말대로 하면 그 강남 건물 아줌마는 될까 이게? 이런 그치. 없었고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알고 있다라는 거야. 믿음보다 더 한 단계 넘어가면 알미라는 게.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노력하는 거야.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네. 에너지를 쓰는 거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안다는 거는 에너지를 안 쓰는 거야. 아, 예를 들어서 강 대표가 남자잖아. 왜 남자야? 달려있으니까. 나 남자라고 믿으려고 노력해야지 안 그러잖아. 당연한 거잖아. 그죠? 왜 남자야? 당연하지. 그게 알미란. 사이비 교주들이 여러분 믿습니까? 하잖아. 신도들이 믿습니다 하잖아. 왜 그런지 알아? 못 믿기 때문이야. 교주도 못 믿고 신자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야. 내 마음은 알고 있어. 안 믿어. 나 람보르기니 차주야. 이게 믿음이고 나는 차주잖아. 그러면 그런 말도 안 해. 그게 알미야. 그 알미 생긴 순간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 거야. 그 암을 많이 경험해 봐야 돼. 내가 20살 때 재수를 하면서도 45살쯤 됐으면 나 되게 성공한 강남의사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진짜요? 그때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 미래와 지금의 현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거.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 현재, 과거로 펼쳐진다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잖아. 네. 그렇지? 그죠. 그럼 과거가 원인이고 현재가 과정이고 미래가 결과잖아. 결과죠. 그렇지? 근데 거꾸로 된다면 미래가 원인이 되고 현재가 과정이 되고 과거가 결과가 되는 거야. 그거를 알게 되는데 그러면 미래를 인식한 순간 그 미래가 원인이 되어서 지금을 만들고 있는 거야. 내가 20살에 나는 45세에 성공하는 강남의사가 되어 있을 거라는 그 미래를 강력하게 인식했어. 그걸 알게 된 거야. 그걸 알게 된 순간 미래가 원인이 돼서 펼쳐지는 거야. 진짜 이건 대박이다.
우리가 지금 박수 친 순간, 이 순간도 이미 과거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럼 이 과거는 뭐가 만들었어? 현재가 만든 거야. 내가 뭘 못하고 마음이 결핍이 있으면 그런 현실이 짠 하고 펼쳐지는 거야.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5,000명 관중 앞에서 발표를 해. 근데 얼마 전에 광화문 광장에서도 그런 인문학 강연을 했는데 그때도 올라가면 되게 떨려. 안 떨기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 거야. 잘하려고 하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대본도 외우고 하잖아. 근데 뭐든지 있잖아. 잘하려고 하면 못하게 돼. 왜요? 잘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은 너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 아하. 못하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거야. 억지로 더. 그렇지. 그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더 떨리고 더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일체유심조라는 게 있거든. 잘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은 내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마음이 현실로 드러나는 게 우리의 세상이야. 그런데 뭔가 잘하려고 하지 않고 즐기려고 발표를 하는데 좀 즐겁게 하자. 즐긴다는 뭐냐면 즐거움의 전제는 잘함이야. 우리는 뭘 잘해야지만이 즐길 수가 있거든. 그러네.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걸 즐기고 간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거야. 너 잘하잖아. 그러면 그 마음의 잘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어떤 면접이든 발표든 즐겁게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잘하게 되어 있어. 아, 너무 좋다. 우리가 면접을 볼 때도 항상 딱 준비된 대사를 가지고 외워서 말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즐겁게 웃으면서 하는 사람들은 붙게 돼. 왜? 그 즐거움 속에 잘함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거든. 전달되고. 우리 대화를 하거나 면접 볼 때도 이 사람의 메시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메신저를 보거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이 사람의 말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아.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내용을 하는 것보다도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뭐 반응, 느낌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즐기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잘함이 계속 드러나는 그런 무의식적인 바이브를 받기 때문이야. 누구든지. 아, 진짜 노력한 자도 못 이긴다는 게 즐기는 자라고 하는데 이거네요. 계절소충이라는 말이 있거든. 계절 소충이요? 개처럼 즐겁게 소처럼 충실하게 살자. 아하.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내가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면접이 있거나 공부를 할 때 항상 나는 계절소충이 있거든. 개처럼 즐겁게 소처럼 충실하게 그렇게 하자. 근데 충실하게가 뭐냐면 충실하게는 세 가지 뜻이 있어. 네. 첫 번째가 느긋하고 여유 있게. 음. 그다음에 침착하고 차분하게. 꾸준히 성실하게. 소가 들판에서 풀을 뜯는 거 본 적 있어? 소는 풀을 열심히 뜯지 않아. 인간들처럼 열심히 막 뜯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게으르게 뜯지도 않아. 어떻게. 늘 여유 있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러네. 그놈이 분명히 배는 고팠을 텐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여유 있고 느긋하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거야. 딱 그 모습이 충실하게라는 거야. 계절소충을 나만의 주문, 만트라로 만들어서 면접장에서 이런 주문을 외워.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 있고 느긋하게. I can do it. 시험을 본다? 만약에 수능 칠 때. 수능 칠 때는 여유 있고 느긋하게 하면 안 되냐. 그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러면 시험이 굉장히 잘 봐져. 나 재수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돼. 그럴 수 있다. 그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고 꾸준하게. I can do it. 이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나의 만트라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 힘이 굉장히 커지거든. 이런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렇지. 계속 이렇게 자기만의- 주술처럼 하는 게 좋겠네요. 자기만의 만트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트라가 딱 있으면 그 만트라를 통해서 성공한 경험 있잖아. 그러면 다음에 써먹는 거야.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 아, 나 이런 주술을 통해서 전에 성공했지. 그럼 또 하잖아?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 왜? 이번에도 성공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만트라 같은 게 있거든요. 응. 보동아, 하면 된다. 할 그래. 수 있다. 해보자. 넌 최고야.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좋아. 이 집은 크니까 울린다 울려. 난 울려. 울리지? 네. 그런 말 하면 누가 듣고 있어? 아, 내 자신이요? 그렇지. 졸라 멋있어 이 남자. 아, 진짜. 그게 무의식이라는 건데 부모가 어릴 때부터 돈이라는 것은 절대로 빚을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 무의식을 자식한테 계속 심어주게 되면 네. 심어주게 되고 자식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자식도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난한 부모님일수록 더 빨리 자식을 독립을 시켜야 돼. 부모의 역할은 딱 한 가지야. 자식의 완전한 독립을 시켜주는 거. 이 독립이라는 게 네 가지야. 물리적 독립, 떨어져 살아야 되고, 경제적 독립, 용돈 주면 안 되고, 관계적 독립이 있어.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강호동, 이하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관계적 독립이고 마지막이 이 무의식의 독립이야.
마음의 독립. 이게 현명한 부모가 되는 방법이네요. 그렇지. 20살이 되자마자 빨리 독립을 시키고 자식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지지하고 응원해 주지 자식을 간섭하면 안 돼. 형 엄청 간섭하잖아요.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지. 그게 자식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소유라 생각하는 거야. 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욕심으로 드러나.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안 들으니까 지지하고 응원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간섭하려고 하는 거야. 얘가 바뀌길 바라는 마음. 근데 사람은 사람으로서 바꿀 수가 없어. 20살에 넘으면 엄마 아빠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거지 어떤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호동이나 나나 이런 게 있어. 우리는 되게 힘든 그런 집안에서 커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엄마 돌아가실 때 굉장히 많이 울었고 그랬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형 몇 살 때 엄마 저기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2년? 별로 안 되셨구나. 그치. 그래서 한 2년이 굉장히 힘들었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3개월간 집을 안 나가고 막 거의 집 가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를 어떤 단순한 어떤 독립된 존재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나의 엄마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소유의 상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아하. 그게 나를 힘들게 했던 거야. 슬픔 자체는 인간은 슬퍼할 수도 있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안 슬퍼하는 게 이상하잖아. 그 슬픔을 넘어서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이 나의 소유가 상실되었다라는 그거였거든. 그래서 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 형이 말한 부모와 자식 간의 독립이 빠를수록 좋다는 게 빠르셔도 너무 좋지. 사람과 다르구나. 근데 새뿐만 아니라 뭐 개나 소나 돼지나 닭도 자식 놓고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독립을 시켜. 독립 안 시키는 유일한 종족이 인간이지. 욕심 때문에. 맞아. 그래서 비교를 하면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 비교하거나 교만하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비교해주고 나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교만해지고 둘 다 부정적 감정이잖아. 근데 인간은 그렇게 늘 비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교 안 할까요? 비교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알아차리면 돼. 나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나도 나보다 돈 많고 뭐 그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 그럼 나도 순간적으로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제 비교하지 않고 어려운 말인데 자연으로 대하기 시작했어. 자연으로. 사진 찍잖아. 단체 사진. 단체 사진이 좋은 사진은 내가 잘 나오면 예쁜 사진이야. 여러 명 찍었는데 사람들 보여줘. 잘 나왔으면 내가 잘 나오면 그게 좋은 사진이지 남이 잘 나온 건 의미가 없잖아. 남들이 잘 나온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잘 나와야 돼. 우리 사진은 그렇게 찍잖아. 누구나. 그죠? 그렇게 살면 돼. 아하. 남들을 배경으로 생각하는 거. 내 인생에 좋은 배경이 많은 거. 내 인생에 사막만 있어. 나 별로 안 좋아. 근데 내 인생에 페라리도 있고 뭐 좋은 건물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내 주변에 내 삶의 배경으로 있다는 거를 알면 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아. 자연을 볼 때 자연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잖아. 우리는 파란 하늘을 시기하지 않잖아. 붉은 노을을 질투하지도 않아. 우리는 자연을 그냥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할 뿐이야. 그냥 그 형태적 마음 그냥 그치. 보여줄 뿐이잖아. 그렇지. 서울숲에 있는 나무랑 저 나무는 나보다 키가 커서 나 참 부럽다. 안 그러잖아. 소나무는 늘 초록색이라서 부럽다. 안 그러잖아. 그렇게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대박이다. 그러면 사람을 자연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나의 인생의 좋은 배경을 생각하면 굳이 그 사람들이 나쁘게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 진짜 오늘 뼈 맞는 게 아니라 진짜 형 피를 맞은 거 같아. 형, 피가 끓는데 형 피가 아프고